달리는 도로에서 무과실이 어딨냐. 이거 내리자마자 자기 잘못 아닌 듯이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거기서 좌회전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빨간불이어가지고 제가 섰어요. 이제 그게 조금 있다가 전멸등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저희 쪽 보험서, 상대방 보험서 다 제가 빨간불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7대 3을 받을 것 같다. 경찰도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고 좀 많이 억울하고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미 교차로 진입한 차량이 있는데도 그대로 교차로 통과하려 한 무리한 통행 방법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다만 제보자 차량도 마지막까지 좌우를 살피지 못한 부분 일부 과실로 평가됩니다. 가피해자 받겨야 되고 상대방 과실 70에서 80, 제보자 과실 20에서 30% 정도로 평가됩니다. 일단 동강면에서 1차로 사고가 났는데 다시 여기서 올라오셨다가 그 앞 타이어 운전석 쪽에 펑크가 나갔고 거기다 차를 세워 놓으시고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고 계셨대요. 급 거북길에 그 예방 조치도 안 해놓고 저보고 이제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보험 담당자가 8대 2를 제시를 했는데 내 잘못이 이렇게 8급 정도나 될까 그게 좀 의문입니다.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진로 변경하리라 예상할 수 없고 곧바로 발생된 사고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갑자기 제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상대 차량 과실은 100%,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지수가 많이 줄었고요. 전 세계 경찰서에 갔더니 하는 말이 택시가 뒷바퀴가 완전히 다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방과후 교사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서행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블랙박스를 보고 가실 줄 알았는데 블랙박스를 전혀 보고 가시지 않더라고요. 상황을 보면 내가 피해자 같은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극악의 사례가 설마 내 사례가 되는 것인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가 우선이어야 돼요. 근데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까지는 방어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고의 원인은 차가 아니라 저 어린이예요. 어린이가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튀어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운전자가 어떻게 방어할 수 없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피해요? 당연히 못 피하죠.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고 민식이법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났다고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을 잡고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이 골목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저기 유턴하려고 직진 차선 도로횡단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솔직히 저는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리는 도로에서 무과실이 어딨냐, 100% 사고는 없다라고 계속 처음부터 초주일간 주장을 하셨대요. 저도 멈춰야 된다는 거, 멈췄다 출발해야 되는 거다. 제보자 차량 앞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데 정지선은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정지할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곳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할 수 없었던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급하게 틀었죠. 의자 뒤로 제쳐놓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어서 보니 이분이 술 드시고 정신 못 차리고 계시니까 더 황당한 거고. 그분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죄송하다, 자기가 뭐 보험차대 다 들겠다. 그 다음날 사람이 돌변해서 상대 측은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 제가 후미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전방주시 부주의다.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는 당신 가해자니까 8대2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도 또 억울하고 괘씸한 거예요.